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5월입니다. 뭔가 감성적으로 좀 촉촉해지고 하늘을 봐도 다른 마음이 생길 때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가지 않은 길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수많은 청춘들의 가슴을 뛰게 했다고 하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오늘 모신 분 역시 이렇게 누구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작은 오솔길. 그러나 지금 그것이 누구보다도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은 아름다운 숲속 산책길로 바뀌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뚝딱이 아빠, 제 대선배님, 개그맨 김종석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뭐야, 마술이다. 어린이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뚝딱이 아빠, 개그맨 김종석. 농사일 대신 앉은 공부 책상. 사법고 시생을 준비하던 중 기도 응답을 받아 어린이 프로그램 MC 자리로 향하게 되었다는데 뚝딱이 아빠의 변신, 베이커리 카페 창업 사장님이 되었다는데 최근 양수리에 3호점 오픈. 1세대 초통령 뚝딱이 아빠의 새로운 도전과 꿈, 회복 스토리를 함께 만나본다. 그래서 아까 뭔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하셨구나. 역시 한순간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들어가요? 예,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히트가 네. 이쪽은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김종석 씨입니다. 뚝딱이 예. 아빠 김종석 씨. 예. 왜 이제 펼쳤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네. 이게 어리숙한 게 재밌을 거예요. 그럼요. 예. 뚝따라따 뚝딱딱 하하하 뚝딱이 아빠입니다. 그래, 5월에는 우리가 뚝딱이 아빠를 만나줘야 돼.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우리 김종석 씨는 사실 개그맨 대선배님이신데 한 번도 제가 선배님 같이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진짜 이웃집에 사는 재밌는 오빠? 굉장히 편하고 아이들이 그래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선배님이신데 여전히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상 보시면 딱 느껴지시죠? 포스가. 번개 파워 뚝따라따 뚝딱딱 하하하 이거를 현재 네. 3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예. 35년이요? 예.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다 40대도 됐겠고 초창기 시청자들은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녹화장에 가면 빛바랜 사진을 가지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네. 이 아이가 그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예요. 그리고 이 엄마가 돼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 공개 방송을 보는 거예요. 와, 그럼 거의 한 세대가 3대 정도는 이어질 것도 같은데 그렇습니다. 빠르게 치면은. 예. 와, 근데 진짜 이렇게 35년이 넘는 세월을 아이들하고 똑같이 진짜 잘 지내시잖아요. 그 비결이나 노하우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뇌가 7살에 멈췄다. 정지시켰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구나. 난 애들이 무서워요, 요즘.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대할 때 자기 눈높이에 늘 대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 눈이 7살까지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부터 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몸바쳐 일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아이들 쪽으로 사랑이 생긴 건가요? 후자 같아요. 이제 하지만 후자 전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한 5개 하고 있었어요. 많이 하셨죠. 네, 뽀뽀뽀, 야유려리다, 모두 뭔 즐겁게, 뭐 파란 마음, 하얀 마음 해가지고 다 하셨어요? 네, 거의 다 했어요. 어린이 프로그램. 다 하셨어요. 하고 있을 때 EBS에서 네. 딩동댕 MC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들어온 거예요. 딩동댕 진짜 유명한 건데. 그렇죠. 네. 그때 당시는 아침에 방송을 하고 또 오후에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재방을 하고. 그럼요. 그 365일 동안.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그랬죠. 네. 그럼 이제 그때는 그 방송국 따로 분락이 있었잖아요. 네. MBC는 MBC만 하고, 맞아요. KBS는 KBS만 하고. 그쵸. 실은 원래 그렇게 갔어야 돼. 그래야지 이 방송의 색깔이 이렇게 좀 살아날 텐데 네네. 막 그 다음에 이제 섞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까지는 그게 정확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을 10개를 하고 있었어요.
뽀뽀뽀 야 일요일이다 모든 분들 즐겁게 모여라 꿈동상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청춘 만만세 영일레븐 또 웃으면 복이 와요 일요일 밤 대행진 또 한 프로그램이 유쾌한 스튜디오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유쾌한 스튜디오 기억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 아이 프로그램 다 하고 계셨나요? 다 하고 있어요. 10개. 몸이 10개를 막 몸이 모자라지 않아요? 이제 그때 왜 이렇게 많이 했나요?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희들을 방송사에서 뽑을 때 네. 7,700명이 왔었어요. 많이 왔다. 뭐 어마무시했죠. 네. 고등학교 두 군데에서 왔으니까 거기에서 10명을 뽑았어요. 7,700명에서 10명이요? 예. 그러니까 10명을 뽑다 보니 프로그램은 한 50개가 되는데. 예. 그렇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10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다 접어야 되잖아요. EBS로 가려면. 그렇죠. 반 이상은 접어야 되는 거죠. 다 접어야죠. 다 접어야 네, 된다고요? 다 접어야 돼요. 네. 그때 당시에 수입이 너무 불균형인데 그러면. 그렇죠. 제가 수입이 20분의 1로 줄었어요. 그렇죠. 네, 또 네. EBS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네. 높게 책정돼 있지 않다. 저는 그 EBS가 E가 이코노미인 줄 알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게 에듀케이션이야. 교육상 안 좋죠. 너무 많이 받으면. 그러니까. 어떡해. 그런데 이제 그 결정 과정이 굉장히 저도 고뇌가 심했죠. 그러셨겠다. 이걸 놓고 그 머니를 놓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그때 당시엔 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갈등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이제 이주일 선배 아시잖아요. 네, 알죠. 그리고 또 이용식 선배나 네. 이런 분들은 평상시에도 웃겨요. 네. 주일이 형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커피 한 잔 뽑아달라면 후배한테 네. 야 커피 한 잔 가져와. 그럼 안 웃기잖아. 네. 그런데 주일이 형은 야 커피가 말했다 야. 커피 마렵다고. 그게 거기서 나왔구나. 지금도 그러면 가끔씩 그런 얘기 쓰는데.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럼 막 가면서 연습하는 거야. 아까 했던 걸. 커피가 말했냐? 그래가지고 연습해서 딱 갖다 줘. 연습하셨어요.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한 5, 6년 하면서 그분들을 한 번도 나는 웃긴 적이 없는 거야.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그러니까 야 여기서 내가 과연 이걸 평생 이 직업인데 그걸 해나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그럴 수 있겠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마다 늘 그냥 그 개그 프로그램은 제가 만족도가 떨어졌어요. 그냥 선배님이 차서 먹던지 내가 뭘 못 살리던지 막 이런 게 많은 거야. 성취감이 막 안 생기는 안 생겨. 그런데 거기에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어린이 프로니까 어린이 프로에서 끝나기만 하면 막 날아다니시는 거야. 그렇지 막 재밌었다 막 이러는 거야. 그게 너무 성취감 생겨. 성취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병조 선배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최종 이제. 야 인마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가 지금 하고 나서 기분이 좋은 게 뭐야?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 하면 칭찬받고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거기로 가 임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토를 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전부터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저 대우조선소에 네. 그 예전에 거제도에 네. 김우중 회장이라고 유명하시죠. 대우조선소를 헬리콥터를 타고 사회를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하얀 천막에 저하고 회장님만 있는 거야. 와. 이사님들은 저 딴 텐트에 있고.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회장님. 저는 연예인이라 돈이 없는데 회장님처럼 돈을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랬더니 거제도 시내에 나가면 지금 평당 한 500원 할 거야. 네. 그래서 네가 있는 돈을 다 사. 거기 있는 땅을. 예. 사놓고 오지 마. 너 한 20년 동안. 와.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래서 거제도가 들어오면 여기에 4만 명이 들어온다는 거야. 네. 그럼 또 계열사가 있으면 약 10만 명으로 도시가 늘어나면 그렇죠. 이 거제도라는 도시가 어마무시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와우. 그래서 제가 사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행사가 끝났어. 네. 끝났는데 회장님들 다 헬기로 가시는데 네. 나는 버스로 가라. 버스로 가라 그러는 거야. 네. 올 때는 헬기로 왔는데 네. 갈 때는 이사님들이 타가지고 탈 데가 없어. 그래서 버스로 가는데 택시로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와가지고 해가지고 했더니 8시간이 걸린 거야. 와. 그때 와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토를 달았어요. 아니 8시간이나 걸리면 어떻게 관리를 해. 땅을 사놓고. 그래서 그걸 안 샀어요. 그랬는데 그때 500원짜리가 지금 한 몇 년 전에 가서 봤더니 한 3천만 원 하대요. 와. 평당가가. 그렇죠. 네. 어제도. 그래서 20년, 그 30년 전이니까. 가슴속에 늘 저는 부자가 얘기할 때 토를 달지 마라.
병조영이 그때 성공한 사람이라 그 사람의 토를 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비엇으로 왔죠. 그러셨구나. 아 근데 김우중 회장님 말씀에 톤은 잘 다신 게 우리는 뚝딱이 아빠를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럼요. 거제도에 지금 막 수십만 평 땅 부자가 되셨으면 지금 뚝딱이 아빠가 계셨겠어요? 좀 꽃배기 뚝딱이 아빠가 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좀 더 주시면 저는 점점점. 그러니까. 네, 과연 그럴까라는. 어쨌든 그래서 김병조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바로 그냥 다 포기하시고 EBS로 올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섭섭한 일이 있었어요. 왜요? 그날 저녁에 프로듀서 분들을 10분을 만났어요. 그렇겠네요. 집으로 찾아가고 10개 프로그램이니까. 네. 그랬는데 너무너무 섭섭한 게 제가 프로그램을 간둔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나를 아까워하지 않더라고. 에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니 진짜예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나중에 뚝딱이 아빠로 성공하시는 거 보고 되게 아까워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요. 나를 좀 이제 초청을 다시 그쵸.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제도였던 거야. 그렇지. 네, 그땐 거제도였던 거야. 어쩜 이렇게 비유를 정확하게. 그때 소중함을 몰랐어. 근데 그렇습니다. 지날수록 우리가 놓친 게 뭐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MBC에서 뭐 특집 어린이 프로그램 할 때나 이럴 때는 제가 또 가서 이제 도와드리고. 그게 바로 금이환영. 그렇지. 그렇죠.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셨구나. 예. 근데 이게 김종석 씨랑 얘기를 나눠보면요.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공부하는 분 같고 스마트하신 분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네. 일이 싫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일이 싫어서? 네. 어떤 일?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사남 삼녀예요. 다복하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뭘 봤냐면 네. 5살 때인가 우리 셋째 형이 뭐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네. 나가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나냐면 문을 전부 다 잠가버렸어요. 아버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안방문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걔를. 저 형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걸 어렸을 때 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쇼킹해갖고 아버지 말 잘 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6살 때부터 그 논에 나가서 피를 뽑았어요. 피는 이제 해 뜰 때 봐요. 가라지 같은 거. 그래서 그 투명하게 보이는 건 피어요. 그리고 불투명하게 보이는 건 비어야. 그래서 투명한 걸 뽑아줘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6살 때부터 제가 가서 그걸 뽑는 걸 했었거든요.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꼭 그 발에 이제 거머리가 이게 막 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가 툭툭 털고 막 피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이 굉장히 저는 솔직히 벅찼어요. 그럼요. 네. 그 어린 친구한테 학생인데. 원래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아동 학대고 노동법에 착취. 노동법에. 근데 아빠한테 그때 착취란 얘기 썼다가는 그냥 그러니까요. 써대기.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제 해가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버지, 제가 혹시 일을 좀 너무 힘들고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지. 뭡니까? 그랬더니 공부를 하면 일 안 해도 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 명확하시네요, 네. 기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무조건 해가 뜨면 공부를 했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선택지가 없었네. 네.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종식아 이걸 안 부르는 거야. 거기만 앉아 있으면. 네. 와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책상하고 가까워지기 시작했으면서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해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고시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플랜카드 걸고. 진짜? 검정고시. 깜짝이야. 나 지금 내가 지금 누구를 마주하고 있는 건가? 깜짝. 검정고시. 네, 왜냐하면 이미 고2 때 고3 걸 다 끝냈거든.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법고시를 준비하러 이제 공부를 했죠. 근데 어떻게 법대 준비생이 갑자기 개그맨이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모 대학교 법학과를 2번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성대, 동대, 중대 한 대뿐이 없는 거예요, 법대가. 네네. 근데 성균관대학교는 또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서울대 떨어진 애들이 여기로 오는데 그렇죠. 나는 그 당시 고대를 받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불안하니까 이 세 군데인데 세 군데에는 사법고시 패스한 친구들이 선후배 다 해봐야 6명, 뭐 5명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내가
이거는 어렵겠다. 아, 그렇죠. 거기 또 계보가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인간에게 두 갈래의 길이 봤을 때 한 길은 많은 사람이 다녔고 나머지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나는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가서 끝나는 순간까지 다른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가 있잖아요. 와, 그래서 생각까지. 그거를 생각해서 새로운 길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했던 게 헤어 디자이너하고 헤어 디자이너 왜 하고 싶었냐면 그때 당시 남성이 여자 머리 만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명동 같은 데서 네. 언니 약간 개그맨들이 그때 흉내를 많이 내셨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금방 부자가 됐겠다 싶어서 거기를 가려고 그랬는데 네. 피부 미용과가 대학교가 없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않았다. DDR을 한 거예요. DDR? DDR. 뭐예요? 딴따라. 혼자만의 언어를 많이 갖고 계시네요. 우리 선배님께서. 아, DDR.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DDR을 부모님이 참 싫어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반대 많이 너무너무 하시군요. 싫어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DDR 가는 것이 이 마지막 20년 후에 사법고시 패스한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성공만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동대 연극영화과를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거기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근데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이제 지금은 명문대학. 그렇죠. 이제 저 때문에 명문이 됐고. 빙고. 정답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마치고 네. 근데 아버님, 어머님 반대 심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죠. 학교를 왜냐면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 그러니까 그냥 다 법대 들어간 줄 알았어요. 부모님들은. 그래서 동네 다니면서 다 그냥 법대로 사셨어. 왜냐면 그게 정보가 네. 그때는 지금이랑 달랐기 때문에 그럼요. 그 시골까지 안 가요, 정보가 안 가. 잘. 네. 그래가지고 언제 그게 뽀록이 났냐면 네. 뽀록이란 용어가 좀 들통이 났냐면 방송국을 졸업반 때 들어왔어요. 졸업반 때 들어갔는데 갑자기 내가 막 사방에서 텔레비전에 나오지 막 너네 뭐 일하러 가시면 그냥 아유 그 넷째 다섯째가 지금 텔레비전 나와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집에가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줄은 몰랐던 거야. 어머, 법대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왜? 아니 우리 애가 지금 고시 공부할 텐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하도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가서 텔레비전 있는 집에서 이제 본 거죠 이제. 어떡해. 그래가지고 호출이 들어왔지. 그렇죠. 가셔야지 이제. 네. 가서 이제 자초지종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도 뭐 자기들은 내 삶에 있어서는 이건 모른다. 가르쳐 줄 것도 없고 네가 다 개척해서 가야 될 길이니까 네가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우리 7명이라 늘 아버님은 각자 도생. 한 명 나가도 까딱반해. 티가 안 나. 7명 이름을 다 못 외워. 늘 일 시킬 때 종시가 그래. 내 말이 이 나를 그래가지고 뭐 위에 종규형, 영목이형, 뭐 종님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도 그냥 5명이나 있는데도 정시가 그럼 내가 가. 서열이 좀 미치셨구나. 네, 아래죠. 그러니까 셋째, 넷째 혹은 다섯째로 불리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떠셨어요? 신앙생활 하고 계셨었어요? 대학교를 들어갈 때까지는 이제 뭐 경황이 없었죠. 왜냐하면 저 때는 이제 그때 알바를 했으니까 알바를 뭐 굉장히 그냥 새벽에 아이들 가르치는 거 공부가 되니까 또 밤에 가르치는 거 그래가지고 밤낮으로 너무 공부하고 먹고 사는 거에만 하다가 이제 방송을 들어가서 제가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그 순복음교회에 송경수 집사님 계셨는데 그때 이분이 거기에 연예인 파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연예인 파트를.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내 매니저 일을 좀 봐줬거든. 그런데 매일 자기가 방송국 오면 되는데 거기로 불러. 교회로. 그럼 이제 나는 뭘 들고 가서 또 교회 가서 뭐 하고 뭐 이러다 보면 또 교회 뭐 봉사할 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끼어갖고 얘기 하더라고. 그렇죠. 그거 지나치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했죠.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신앙을 갖고 제 비전을 찾다가 그 어린이 프로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다는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신앙 그렇습니다. 때문이에요? 그거하고 맞물리죠. 아, 그 김병준 선생님 이전부터 그 신앙의 어떤 좌표가 그렇죠? 생성이 된 거네요. 아, 그럼요. 그 형의 얘기가 이제 어느 정도 뭐 필요했지만. 그리고 이제 신앙의 힘이 그때 당시에 뭘 하나 저한테 줬냐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꺾이지 않는 그런 힘을 저는 신앙이 주는 거를 느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꺾이지 이제 않는 마음. 그래서 무슨 순교하시고 이런 분들의 그걸 저는 이해를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종교를 갖지 않았으면 금방 흔들리거든. 맞아요. 가서 봤더니 수입이 20분의 1이네. 어이구 시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금방 똥긴단 말이에요. 그렇지,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거기에 가면서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했던 건 방송국에 보면 거의 어린이 프로가 그 찬밥이에요. 그러니까 프로듀서도 잘리기 전에 거기로 가고 뭐 개그맨들도 인기가 떨어지거나 없는 애들이 어린이 프로만 가고 그래서 예전엔 좀 그랬던 것 그렇지. 같아요. 그때 당시는 어린이 프로를 거의 이게 너무 이게 경시했었어요. 맞아. 외국은 사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을 위해 사셨는데 그분의 어를 이어받은 실존 인물이 이 어린이 프로에 대한 가치를 한번 높여보자. 그러면 이것도 국가적인 손실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소파는 안 되더라도 의자라도 대볼까? 벤치? 벤치? 벤치마킹? 그래서 그쪽으로 그냥 뒤돌아보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냥 냅다 그냥 돌진한 거죠. 진짜 최고의 선택이셨어요. 어린이들에게 또 그 엄마 아빠에게 최고의 선택이셨듯 우리 김종석 씨에게도 최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뚝딱이 아빠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진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나요? 이제 EBS에 갔더니 어린이 프로를 하는데 전부 애들이 미키 프렌드들, 미니마우스, 미키마우스들을 모자를 쓰고 뭐 신발을 그런 신발을 신고 다 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듀서 팀들, 제작 팀들을 K호텔로 다 모셨죠. 방 2개를 제가 계약을 하고 내 돈으로. 20분의 1 받으실 걸 몰랐나 보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한국은 이렇게 매체가 있는데 왜 미국 애들한테 로얄티를 780억씩 1년에 주느냐 이거요. 세상에. 이게 가난한 나라가. 그래서 우리가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를 했죠. 그래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좋은 아빠 나와라 뚝딱, 좋은 친구 나와라 뚝딱. 그게 뚝딱이.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개구장이 뚝딱이가 탄생한 거예요. 그랬구나. 금나와라 뚝딱. 이게 행운을 부르는 어찌 보면 주문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뚝딱. 그런데 이제 이 친구를 만들어 놓고 캐릭터까지 다 만들어 놓고 와 박수 치고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제가 그때 MC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잘못하면 내 자리를 밀어낼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뺏기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밥 먹다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놈하고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밥이 딱 끝나자마자 술을 또 하잖아 이제. 하기 전에 회의를 한번 더 합시다. 그래서 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자, 이게 뚝딱이라는 아이만 혼자 있으면 결손 가정 아니냐.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서 최소한 아빠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피노키오도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럼. 그래서 아빠만큼은 있어야 되고 엄마는 그냥 사우디. 그래서 돈 벌어서 기러기 엄마를 만드셨구나. 그렇지. 기러기 엄마를 만들고 나는 여기서 뚝딱이라는 아이를 아빠가 놀아주는 그래야 한국의 많은 아빠들이 그 놀아준다. 그때 당시는 아빠가 놀아주거든. 설명을 잘하셨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 아빠를 누가 하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작은 소리로 제가 저 좋은 분 나올 때까지 제가 좋은 분 나올 때까지. 야, 전략이 기가 막히시다. 그래서 그때 뚝딱이 아빠가 딱 됐어요. 정말로 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3개월 만에 MC가 사라졌네. 그래가지고 뚝딱이하고 뚝딱이 아빠 둘이 하는 거야. 대책을 세워 놓으셨네.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진짜 뚝딱이 아빠가 우리나라 어린이들 원조 캐릭터였다고 그렇죠. 해도 그죠? 뚝딱이랑 뚝딱이 아빠. 예, 예. 그래서 펭수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뚝딱이라는 아이가 탄생해서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뿡뿡이가 5년 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으로 뽀로로가 나오면서 와. 이제 뽀로로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는 그렇죠. 로얄티를 받아들이는 이제 컴백 머니. 그러니까 그 시조새가 돼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 원동력이 없으면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 걸 만들고 싶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 그것이 주신 거죠. 있었기 때문에 이 뚝딱이라는 친구가 지금 이렇게 35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본능적인 촉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걸 해 나가는 신앙과 뚝심이 정말 딱 시적절하게 김종석 씨 몸에 갑옷처럼 붙어서 추진을 해준 것 같아요. 그죠? 어쩜 이렇게 표현을 잘하실까? 아니 그냥 그 표현을 해주신 걸 그냥 전 정리했을 뿐인데. 근데 보면 아동학 박사시잖아요. 예, 제가 그때 모실 때 박사 준비를 하고 계실 때 예.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박사 학위 따내셨어요. 9년 걸렸어요. 아 근데 너무 멋있어. 9년이든 뭐 10년이든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한 걸 이뤄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학교에서는 거의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예, 박사학위는 못한다. 좀 부정적이었어요. 수료로만 끝날 것이다. 예, 그랬는데 한 노력 많이 했죠. 그래서 9년 만에 이제 스카이라고 들어봤잖아요. K가 고대, Y가 연대, S가 성균관대.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야죠. 그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동학 박사학위를 했죠. 아동학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이게. 예. 근데 그 과정, 9년의 과정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예.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시간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어떤 룰 같은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보수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맞추는 것이 힘들었고,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는 논문을 써야 되니까 박사 그게 제일 논문이라는 힘들죠. 건, 박사 논문이라는 걸 이제 그게 평생 남을 뿐더러 많은 석사, 학사 친구들이 내 논문을 보고 거기서 많이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규감이 돼야 되니까 그 아이템 찾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려웠고. 논문 쓰시다가 정말 이렇게 탈모 오신 분도 계셨고 많아요. 네, 갑자기 여기 혈관 이상 질환 생겼다는 분도 계셨고 제 주변에 젊어도 논문이라는 건 그런 스트레스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은요 논문을 쓰다 돌아가셨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그분요. 나는 논문이 주는 깜짝 놀랐어요. 스트레스죠. 논문 쓰다가 어떻게 96세에 돌아가셨어요. 아, 96세. 예. 아니 100세 시대에 96세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네, 그럼요. 선배님 정말 말해놓고 나서 제 입을 찢고 싶어요. 웃을 수 없는 에피소드를 던져주시네요. 이렇게 묶인 느낌 참 오랜만입니다. 근데 그 지금 강의도 하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그 강의는 어떤 거예요?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심리, 부모님과의 어떤 교감 뭐 이런 건가? 저는 이제 유아 교육과 그 교사들이 이제 가장 먼저 아이들이 탄생해서 첫 선생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만나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그 사회에 막 나오는 아이들에게 정말 찾는 선생님, 엄마 아빠보다도 더 찾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러셨구나. 맞아. 알을 깨고 처음 만나는 존재잖아요. 그럼요. 그 대상에 의해서 아이들이 사실 많은 선과 악도 가려지고 그럼요. 자존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훈련부터 시키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눈높이를 나는 아이들하고 잘 놀면 눈높이를 맞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눈높이는 아이가 눈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같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선생들이 늘 나하고 있을 때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고 아이와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네요, 진짜. 요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요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손으로 한번 꽉 쥐어가지고 하나, 둘, 셋 하면 힐링 하면서 손바닥 색깔이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 둘, 셋 힐링. 힐링 바뀌었어요. 노란색. 그렇죠. 네, 노란색. 이게 노란색으로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확 바뀌죠. 네. 그러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손 힘이 좋은 게 아니고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뭐야?
한국 사람들은 다 급한 거예요? 성격이 다 급한 거야. 아, 급해요. 그런데 맞아요. 급한 건 한국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에요. 사계절을 가진 민족은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성격이 급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패션쇼를 지금 뭐 하고 있죠? 맞아. 우리 지금 이제 여름인데도 홈쇼핑 같은 데는 벌써 털옷 팔고 있는 데 있어요. 그렇게 팔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구스, 막 패딩. 굉장히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장 주의할 게 아이들 교육도 이게 빨라요. 그렇구나. 너무너무 맞아, 빨라요. 와닿는다. 그죠? 말투도 빠르고 죄송합니다. 모든 것이 다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 그래서 멘붕이 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스쿨까지는 뇌, 뼈, 성장 이거만 주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애가 어떻게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뇌를 숙성시켜주기 위해서 놀이라는 거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 우린 진짜 놀이는 그냥 노는 거로 생각을 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아이 성장 발달에 중요한 게 없어요. 요즘 뛰어노는 애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거의. 네. 오죽하면 숲 유치원처럼 뛰어노는 유치원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그게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를 이제 가장 부모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뭐 나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나는 건반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개그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일단 아이들에게 뭐 일단 사자 돌림 직업을 갖게 해주려면 학원부터 빨리 돌려야죠. 그렇죠. 그것부터 큰 실수예요. 선생님 찾아가지고. 큰 실수. 그게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영어를 갖다 붙인 건데 쇼 액티비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를 아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책을 좋아해야 되잖아요. 네. 침대맡에, 부엌에, 싱크대, 화장실 온통 책을 깔아놔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기 3초 전에 책을 보고 있어요. 지나가면 덮어. 아, 드라마 막 1일극 보면서 들어가서 공부해 이런 엄마 아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쇼 스타디 이걸 해주지 않으면 전혀 아이는 공부는 안 한다. 마음이 되게 가벼워졌어요. 왜 우리 조카들이 공부를 안 하나 했더니 그랬구나. 그렇죠.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그죠. 괜찮네. 네, 자연스러운 거였네. 자연스러운 거. 본인들이 안 하고서. 그렇네. 그러니까 알겠어요. 의대 집안에 가보면 의사들이 전 책 많이 보잖아요. 그것도 원서 영어로. 뭐, TV를 뺀 집도 많더라고요, 요즘은. 그럼요. 네, 아이들 네. 교육 때문에. 이제 TV 빼는 거보다도 먼저 빼야 될 게 있어요. 더 가까운 거. 엄마 아빠의 어떤. 아니에요. 핸드폰을 빼야 돼요. 핸드폰 빼는 것이 훨씬 더. 일단 엄마 아빠가 휴대폰 분리불안인데.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맞아. 어떤 집은 들어가면 교실처럼 바구니에다 휴대폰을 잠깐 놓고 예. 없이 한 2-3시간 살아보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오죽하면 휴대폰 감옥이라는 게 만들어졌겠어요. 그럼요. 진짜. 아이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께 팁을 하나 드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네. 아이를 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반드시 투지폰을 선물하셔야 돼요. 네. 아이 볼 때만 그걸로 하게 하고 그리고 아이를 떠나선 디지털. 진짜 그런 섬세한 것까지. 아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바쁘고 아이들만을 향한 마음을 실행시키기도 24시간이 모자르신데 아니 보통뿐은 아닌 게 요식 사업을 지금 10년째 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눈을 뜨게 된 건 한 15년 정도 됐죠. 15년 정도 됐으면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리타이어 하면 보통 이제 쉬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는 리타이어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타이어를 다시 낀다. 리페어로. 리페어로. 은퇴가 아니라 예. 우린 잠깐 이렇게 쉬고 보듬어 정비해서 가는 그렇습니다. 시간이다. 예. 그래서 타이어를 왜 그럼 다시 끼워야 되느냐 그 생각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대한민국의 진정한 복지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젊은이들이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직업을 갖고 거기서 나오는 샐러리로 또 가정을 꾸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럼 누가 할 것이냐. 그런데 샐러리맨들이 그거 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직업이 없으면 끝내.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단 여유가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리타이어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넓혀가는 것은 정말 진정한 복지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 1, 2, 3호점의 직원이 한 38명 된단 말이에요. 3호점까지 있으세요? 예, 예. 보통 분 아니시네. 진짜. 이 핑크 옷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이것도 굉장한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 뚝따라따 뚝딱딱. 직원들이 아주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블랙으로. 예, 그냥 뭐. TPO를 마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그 돈 많지 않지만 그걸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오너는 망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없다. 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건 아이쿠. 무조건 흥해야 되고 무거운 그리고 마음이다. 더 넓게 자꾸 이 확장해 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근데 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신데 미국 진출은 실패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권리는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이거 물만 좀 뚝따락 뚝따락 망하셨어. 한 번만 더 해줘 이거. 아니, 너무 멋진 말 저도 그 긴 호흡으로 이어가고 싶은데 하필이면 우리가 그다음 이야기할 그게 이제 뭐냐면 미국 좌표라. 저는 호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창의성을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걸 저는 크리에이티비티라고 그래요. 네. 창의성인데 창의성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호기심이란 게 있거든요. 맞아요. 네, 호기심 밑에가 이제 연필심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개그맨 선배님이라 제가 대우는 해드려야 되는데 쉽게 안 나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팝이 한국에 온 지 한 100년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잘 우리가 숙성시켜서 역수출해서 전 세계 K-팝, K-무비, K-푸드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커피를 한 10년 하고 있는데 로스팅을 직접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으로 태워서 먹는 커피를 지금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큰 데서 이렇게 볶아야 되니까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아니까 딱 볶아요. 네. 그럼 고소하거든요. 제일 건강에도 좋고. 예. 그래서 볶은 것과 핸드메이드 빵 이것이 미국에 어마무시하게 이거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미국에 뿌려서 K-커피, K-브레드의 새로운 영역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에 내가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일종의 패스트푸드 천국인 미국에 슬로우푸드로 도전을 해보자. 그렇지. 퀄리티를 내세워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시네요. 그런데 발상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정말 로케이션 좋은데 요 정도면 경쟁력 있다. 네. 그래서 하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셰프들을 마련하고 그러는데 미국에 하지 않는 비즈니스를 갑자기 한 기념으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내가 저 어떤 놈을 내가 터뜨렸는지 그건 잡으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한 3개월 갈 줄 알았지. 그게 2년 반 갈 줄 우리도 알았어요. 그러다 말 줄 알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K-커피, K-브레드가 K가 코리아 백홈. 컴백이 됐구나. 다시 들어와서 이제 실패를 하고 실패를 하면 이제 후유증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남의 집을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남으로 이사를 갔는데 늘 이제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후회는 안 해요. 저는 그냥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가서 했던 것이 약간 150만 불에 한 뭐 2, 3억 더 들어갔으니까 한 22억 정도가 그냥 이게 솔드아웃 된 거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제가 유한을 어떻게 시키냐면 내가 그동안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뭐 노름 안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질 안 하고 해갖고 모은 돈을 내가 호기심 하나로 그래서 내가 그걸 솔드아웃 시킨 거다. 좀 멋지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또 유한이 안 돼. 그래서 또 유한을 막 찾았어. 이제 찾은 거야. 그때 뭘로 찾았냐면 뭐예요?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재용이나 삼성에 현대그룹 정의선 이런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왜? 거기는 빚이 몇 조야. 아, 그렇게 찾으셨구나. 예. 아, 그걸 생각하니까 금방 이거 빚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선배님 재벌 걱정하시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지용 씨는 얼마나 그게 걱정이 될까. 아이고, 몇십 조일 텐데 아이고, 빚이. 아이고, 그렇구나. 대한민국에 재벌 걱정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요? 거기 또 합류되셨고. 그래서. 근데 물어보고 싶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워낙 기질상 조금 내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동력을 끌어오는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네. 그것조차 안 될 때는 진짜 하나님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간에 참 많이 부르짖으셨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지금에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미국 가서. 거기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많이 찾았죠.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내가 물러설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걸 많이 후회를 할 텐데 나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 이 후회해서 10,000원이라도 생긴다면 후회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10,000원도 생기지 않는데 왜 후회해서 가슴에 상처를 받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한테 그런 지혜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혜. 예,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도 했죠. 22억을 꼭 찾아주라고. 너무 남 같지 않다. 되게 인간미가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거 솔직한 얘기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아픔이 많이 가셨고 요즘은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냥 늘 웃을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순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도 어떻게 번 돈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번 돈이기 때문에 번 돈을 내가 쓴 건 그게 뭐 그렇게 값지게 그래도 일단은 도전했잖아요. 도전하셨고 느낀 바도 있었고 그럼요. 그 안에서 또 신앙적인 회복이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보면 예전엔 그랬어요. 크리스찬은 막 소나기도 피해가고 꽃길만 걷고 막 우르릉쾅쾅 번개, 천둥 다 싹싹싹 피해가는 게 진정한 사랑을 받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번개를 정수리에 맞아 보니까 이걸 뚫고 가는 과정에서 크리스찬의 진짜가 나타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느냐 아니냐. 예. 근데 분명히 동행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동행하시는 걸 뭘 느끼냐면 네.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성격이 굉장히 온유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무슨 그 정치적인 색깔로 따지면 옆에가 그 민주당이 있으면 네. 민주당이고 옆에가 국민의힘이 있으면 국민의힘이고 또 노동당이 있으면 노동당이고 막 이런 형이에요. 그 체제 수능형. 예, 예, 그러니까 카멜레온. 그렇지. 그런 거. 보호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핑계도 많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막 좌절하면서 그 좌절의 방망이를 스스로 때리면서 또 더 나빠지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술에 빠진다거나 뭐에 빠진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황폐하게 되는 걸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도록 곧게 저를 만들어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늘 이제 위축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맞아요. 딱 세워주는 주님의 어떤 그 힘이 저는 늘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는 오늘 이 핑크에서 다 결론이 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연배에 이 파스텔 핑크가 이렇게 완벽히 조화롭게 어울리는 건요. 안에서 뿜어나오는 빛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진짜 이거는 은혜의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저는 이 선배님의 연령대를 어느 정도 알잖아요. 불가능한 색깔이에요. 근데 너무 잘 어울려. 이 옷을 입고 그냥 태어나신 분 같이. 저를 이렇게 칭찬할 때 제가 잘 안 끼어 들어가요. 예. 짧아질까 현명한 봐. 결단이십니다. 짧아질까 봐. 칭찬이 짧아질까 봐. 유쾌하고 즐거운 에너지는 김종석 씨의 정말 큰 달란트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께 또 공유할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가 함께 중보할게요. 저는 제 몫이 네. 대한민국의 몫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처럼 어린이 쪽에 30년 넘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 넓게 지구상에 아직도 전쟁 때문에 학대받는 영유아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마음 그리고 아파요, 진짜.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그 안타까운 친구들이 많아서
지구상에 우리 영유아들에게 전쟁이 없는 제발.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좁게는 영유아를 키우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맞다. 네. 맞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전쟁만 없다면 맞아요. 영유아들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렇죠. 살 수 있겠다라는 네. 기도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 희한하게 요즘은 동네에서 애들 웃음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네. 애들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애들도 별로 없고 그나마 있는 애들도 많이 움츠러들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고 표를 써놓는 거 좋아요. 우리 아이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가면 그만큼 복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정답. 그래서 집에서 웃음소리가 아이들이 끊이지 않게 밖으로 퍼지도록. 진짜. 아멘. 네. 진짜. 주님의 동산에도 어린이가 항상 주인공이잖아요. 네. 신앙도 주인공은 어린이처럼. 아이들이 수다스러운 지구가 됐으면 좋겠네요, 진짜. 오늘 이 모신 이 존재감이 너무 확실해요.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종성님 뚝따라닥딱 뚝딱딱. 뚝따라따 뚝딱딱 하하하. 난 이거 잘 못하겠다. 난 너무 때가 탔다. 우리 뚝딱이 아빠의 건강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